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 12곳을 알아볼 텐데요. 단순 재미로 그냥 순위를 한번 알아본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이 순위가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이렇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많이 역전도 되고 입지가 가격이 뒤바뀐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식과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강남 3구인 송파구가 전국 3위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4위라는 거. 5위에 경기도가 벌써 나온다는 거. 경기도의 어떤 도시는 서울 25개구 중에 21개의 구보다는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은 전국 부동산 급지를 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상식을 좀 더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순위를 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느냐. 자, 실거래가의 평균입니다. 최근 6개월이에요. 2023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하반기 6개월간의 실거래가 된 아파트만, 빌라 제외합니다. 오피스텔 제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6개월 동안 재서 평균을 내서 그걸 이제 평당가로 비교를 해요. 뭐 어떤 지역은 50평대 아파트가 많고 어떤 지역은 20평대 평수가 많으면 50평대가 많은 지역이 마치 집값이 비싼 것처럼 나오겠지만 실제 중요한 건 한 평당 얼마냐인 거죠. 그리고 시, 군, 구 단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시, 뭐 노원구, 그죠? 도봉구, 강남구, 서초구 요 단위인 거고, 광명 같은 곳들은 광명시겠죠. 성남 같은 경우에 성남시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분당구, 뭐 중원구, 수정구 다 있잖아요. 그렇게 다 나눠서 시군 구 단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비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위부터 바로 볼게요. 1위는 누구나 알죠. 우리나라 집값 1위가 어디인지는 누구나 압니다. 당연히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너무 당연하게도 10년 전에도 1위였고 지금도 1위, 아마 10년 후에도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돼요. 평당가는 6,874만원이에요. 2023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34평을 기준으로 하면 23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들 구축 50년 된 거, 30년 된 거, 10년 된 거, 지금 지어진 거 다 평균을 내면 대충 34평, 9평 평수가 한 23억 4천만 원 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가 1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테헤란로가 어디예요? 강남에 위치를 합니다. 강남은 국제도시죠.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이 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업들과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테헤란로고 그곳은 강남구에 위치를 합니다.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 강남구죠. 전국에서 손꼽는 의사들이 다 모여드는 신사동, 성형외과는 뭐 신사동이 최고죠. 뿐만 아니라 5대 병원, 대한민국에서 내가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대 병원 중 하나로 간단 말이죠. 어딘지 아시죠? 5대 병원이 대부분 어디 위치해요? 강남에 위치를 하죠. 전국에서 가장 명품 쇼핑을 하기에 편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압구정, 청담이 다 강남구입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부촌이 압구정, 청담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까지 대치동이라는 곳도 당연히 강남구입니다. 생각보다 강남 3구에서도 강남구의 위상은 독보적인 편이에요. 최고의 학군지이자 최고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의료시설, 최고의 상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강남의 집값은 평당가 6,873만원, 국평 기준 23억 정도.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더 비싼 곳들은 수도 없이 많겠죠. 1위 강남구. 2위는 어딜까요? 2위까지는 쉬워요. 어디죠? 어디예요? 한강의 새빛 둥둥섬이죠. 새빛 둥둥섬이 있다는 건 이거 어디라는 거예요? 이 뒤에가? 반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공간입니다. 이 원베일리죠. 지금은 지어져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가 있는 반포동입니다. 반포동은 무슨 구죠?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평당가 6,380만원으로 강남구의 6,873만원과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를 34평, 9평으로 환산했을 경우 21억 6천만원 정도의 시세를 일반적으로 형성한다. 서초구는 요즘 반포동이 정말 많이 입지가 올라갔어요. 물론 반포동이라는 곳이 예전부터 부촌이었지만 확실히 서울이 한강 위주로 부촌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반포동 아파트들이 강남구의 웬만한 동들보다 가격이 훨씬 쌌었고 더 예전에는 서초구 내에서도 반포동이 대장이 아니었는데 지금 반포동의 시세는 거의 압구정 청담과 거의 똑같은 정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강 라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반포동이기도 해요. 이 공원이 너무 좋죠.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원은 반포 한강공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말 자주 가요. 이 사진을 보면 반포가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치고 올라왔는지를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포동 쪽의 집값 변화를 보면 물론 옛날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다들 많이 올랐겠지만 딱 10년 전만 비교해봐도 이게 20억짜리가 지금 64억이거든요. 68억까지 나와요. 20억짜리가. 좀 작은 평수로 보면 10년 전에 16억 하던 게 지금 47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3배 정도 상승을 한 건데 물론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남에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곳들은 많긴 합니다. 원래 서초구의 시작은 법조타운으로 시작을 했죠. 대법원, 대검찰청 이런 것들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킬 때 서초동 쪽으로 이전을 했고 강남에는 기업들을 많이 옮겼다면은 서초동 쪽에는 법관들, 검사들, 변호사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회에서 기득권이고 굉장히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또 힘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기관들이 들어오면 또 이 주변으로 인프라들이 몰리기 마련이죠. 이주할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힘이 강할 때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기관들의 영향력이 좀 작아진 것도 있죠. 그래서 서초구도 처음에는 이 법조타운 근처가 가장 비쌌습니다. 법조타운 근처에 이런 단독주택들이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었고 지금도 사실은 부자들이 살고 계시지만 서초동이 처음 개발된 거는 요 법조타운 근처에 이렇게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이 됐다가 약간 한남동 비슷하죠. 한남동 같은 곳에서 살던 양식대로 그대로 와서 산 거예요. 아파트는 압구정, 단독주택은 서초동 이런 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았던 거죠. 이쪽에 법조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반포 쪽으로 조금 팔고 넘어갔죠. 반포의 한강변 아파트들이 현재는 서초구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울은 앞으로 서초구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한강을 위주로 입지가 재편된다. 입지의 역전이 한강에 붙어있는 곳들은 지금까지는 하급지라고 여겨졌던 곳들도 조금 멀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느새 지금 한강에 붙어있는 이 구들이 다들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전보다 한 10년 전보다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여기에 붙어있는 곳들이 제일 비싸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안 그랬었어요. 지금 요즘 들어서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붙어있는 곳들이 가장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떨어져 있는 곳들보다 무조건 더 비싸진 않았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노원구가 정말 서울에서 탑급이었던 시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군이 있겠죠. 학군지가 있다는 건 한때는 부자 동네였다는 뜻이에요. 2위 서초구. 자, 3위 갑니다. 3위는 이걸로 유명하죠. 요즘은 뭡니까? 대통령실이에요. 원래는 대통령실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실이 된 건물이죠. 3위가 송파구일 줄 알았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3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입니다. 2위 서초구와는 약 700만원 정도 평당가 차이가 나고요. 강남 서초 다음 송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 지금 느리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조금 느리신 겁니다. 용산구가 송파구를 역전한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라고 하죠. 강남 3구니까 한강의 남쪽에 3개의 구를 뽑으면 우리가 강남, 강북 구분 없이 서울 3구를 꼽았다. 그러면은 강남, 서초, 용산이 되고요. 요 구도가 당분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요 3개 구를 다시 역전하는 지역이 향후 한 1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용산구가 정말 무서운 건 지금 여러분이 용산구가 3위라는 걸 보시면서 조금 놀랐듯이 상승률이 좀 높다는 데 있어요. 상승률이 이게 최근 3년간 실거래가 상승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건데 용산구가 더 순위가 높은 강남 서초보다도 더 상승률이 높죠. 송파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못했어요. 다 오르고 떨어지고 했지만 강남, 서초, 용산이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지고 잘 버텼습니다. 오를 때는 잘 올랐다가 떨어질 때 다 떨어질 때 이 셋은 잘 버텼어요. 의외로 여러분 투기 수요가 강남, 서초 이런 데 많을 것 같지만 투기 수요는 강남, 서초, 용산 같은 데 많지 않습니다. 이 실거주가 오히려 많아요. 그게 잘 버티는 거예요. 실거주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자, 앞으로 이제 2위인 서초구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상승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도움되는 계획, 정부가 세웠던 그거를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든 구에서 계획을 했든 2040 서울시 도시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정부든 특히 서울시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용산입니다. 원래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강남이 처음에 그렇게 컸듯이 세금 걷어가지고 어디 몰빵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데요. 정부에서 세금 다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어딘가를 지정해서 뭔가를 해줘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강남구, 서초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진짜 이때는 또 그냥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니까 강남을 완전 밀어서 그냥 억지로 키워줬죠. 그 허벌판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로 만든 게 국가 정책이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막 노골적으로 한 곳만 밀어주고 강남을 개발할 때는 아예 강북을 인위적으로 죽여서라도 강남을 키웠어요. 여기는 막 규제 걸고 막 아무도 못하게 해서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키워줄 수 있는 시대는 끝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제 서울시의 계획이나 정부의 계획을 보면은 가장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을 갖다가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용산입니다. 요즘 이제 1기 신도시에 뭐 특혜를 준다
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일기 신도시만 뭐 특별대우 해주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특별대우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용산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을 앞으로 가장 많이 올려줄 수 있는 호재 1번이 용산공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가 국제업무지구. 이 두 개가 다 용산에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뭐 교통 호재니 뭐니 엄청난 계획들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 용산의 대장급 아파트들, 이 재건축 아파트인데, 대장급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사실 강남 서초 쪽에 압구정, 청담, 반포에 비해서 이게 딱히 저렴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이미 하실 겁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뭐 이런 아파트는 극단적인 경우고 34평 기준으로 하면 평균 평당가 5,600만 원에다가 34를 곱하면 19억 정도 하더라 라는 거고요. 용산은 조금 동별로 편차가 큰 편이에요. 서초구나 강남구보다 동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나인원 한남이나 오른쪽에 한남 덜 같은 곳들은 엄청나게 또 비싸죠. 그런 것들은 거의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준까지 가고요. 반면 용산 좀 북부 쪽이 좀 쌉니다. 남부 이 한강 쪽이 붙어있는 이촌동, 한남동이 압도적으로 비싸고, 나머지는 거기에 비해서는 물론 저렴하진 않아요. 저렴하진 않지만 강남에 비하면 조금 편차가 있는 편이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싸죠. 가격이 확 빠지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런 좀 차이가 있더라. 용산이 서초를 넘어서려면 이제 요 아래쪽 말고 이 위쪽 가격이 좀 올라가야 서초를 넘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되긴 어렵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자, 4위. 다들 어딘지 아시죠? 잠실이죠. 잠실은 어디죠? 잠실은 송파구죠. 용산보다 약 600만원 정도 평당가가 낮고 34평으로 환산했을 때 17억 1000만원 정도 시세 형성하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대장은 당연히 잠실이고요. 송파구 하면 잠실이 떠오르고, 잠실 하면 롯데월드 타워, 석촌호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포 한강공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한강공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잠실 한강공원. 저는 제 마음속에 순위가 명확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한강공원들을 쭉 가보시면은 대부분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위 반포 한강공원, 2위 잠실, 3위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올림픽공원까지. 저는 이 올림픽공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한강공원 말고 풍부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는 공원이, 큰 공원이 전 한 3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상암의 월드컵공원, 동쪽에는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서울숲, 성동구에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죠. 그 중에 크기를 봤을 때는 올림픽공원이 아직까지는 제일 커요. 현재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올림픽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숲이 어디냐 하면 서울숲이겠지만, 종합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도 있으면서 좀 공원으로 서름 가치가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직 올림픽공원이 아닐까 싶고, 현재 가장 큰 공원이고요. 언제까지? 용산공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가장 큰 공원이에요. 올림픽공원을 용산공원에 넣어보면은 한 요만합니다. 용산공원이 무식하게 크긴 하죠.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조성이 되니까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자, 아무튼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거는 2025년 1월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대단지의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겠죠. 입주 물량이 폭발할 때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내가 송파구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세부적인 타이밍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잘 정해야 됩니다. 송파구도 여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한강을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중이고, 전에는 잠실동만 좀 알아줬다면 지금은 신청동, 풍납동도 사실 잠실에 버금가는 입지로 쳐주는 단계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신촌동,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뭐 가락동이나 송파동 이런 것들과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확실히 마천, 거여, 장지, 문정동 쪽은 좀 떨어져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합니다. 이쪽은. 저희는 잠실이 독보적이고 뭐 이렇게 그냥 묶였다면, 앞으로는 사실 점점 이렇게 굳이 순위를 나누자면 산위권, 중간, 이제 뭐 끝단, 이렇게 좀 나뉘지 않을까. 이쪽이 위례가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위례 있고 옆에 하남 있고요. 모든 호재가 다 여기에 몰빵되어 있고, 갈수록 한강 쪽이 대세를 타요. 그냥 이제 송파구의 대표적인 호재는 잠실에 들어오고, 잠실 마이스가 그 호재죠. 조금 아쉬운 거는 원래 처음에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보다 훨씬 높게 지으려고 했던 건물을 쪽에서 짓는 쪽으로 방향이 갈 것 같아서, 어쨌든 잠실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도로 보면은 이게 더 계속 유명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게 코엑스랑도 연결돼요. 잠실 운동장, 코엑스,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게 이제 그 현대차에서 짓는다는 거, 원래는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연계를 해서 지하까지 파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문화, 상업, 숙박, 업무, 전시 및 컨벤션 다 할 수 있는, 지금 약간 컨벤션, 전시 이런 것들을 뭐 일산 킨텍스까지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약간 불편하다 하는 좀 그런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강남 한가운데 이런 필요한 것들이 딱딱 있었으면 좋겠죠. 이 잠실의 대표 아파트는 엘스, 리센츠, 트리즘이라고 해서 엘리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트보다 투자 가치는 그 옆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가 좀 더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길게 봤을 때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실거주하기에는 엘리트가 뭐 78년도에 지은 5단지보다는 낫겠죠. 이 4개 단지가 송파구를 대표하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도 송파구 가락동에 있습니다. 송파구가 4위. 자, 이제 5위인데요. 좀 되게 저렴해 보이는데? 여기 어디냐면은 서울대공원이에요. 저 요거 리프트 요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서울대공원 리프트가 정말 이 경치가 정말 좋아요. 제가 요거 연간 회원권이 있거든요. 연간 회원권이 1년에 10만원이었나 12만원이었나 요걸 제가 살까 하다 말았습니다. 너무 조금 오버인 것 같아서 살까 하다 말았는데 살걸. 과천이 5위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과천에 있고요. 과천의 평당가는 4,994만원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일단 과천이 1위네요. 그죠? 경기도에서 집값 가장 비싼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 과천시, 시, 군, 구 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판교. 판교는 이제 이게 구가 아니다 보니까, 구나 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판교, 신도시 정도를 과천과 비교할 수 있죠. 판교는 순위가 없어요. 판교라는 곳은 시, 군, 구 단위가 아니니까. 경기도 과천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 과천 청사가 있는 곳이고요. 물론 세종시로 계속 이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꽤 많은 부서가 과천에 남아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용산처럼 어떤 좋은 거는 싹 다 몰아주는, 빼놓지 않고 몰아주는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포항공공원 다음으로 좋아하는 서울대공원이 위치를 하고요. 입장료는 무료예요. 정말 좋아요. 이 서울대공원이라는 이 명칭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과천시가 사실은 몇 번 서울시로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생긴것만 봐도 과천시가 만약에 서울로 들어갔었으면은 이제 강남 4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강남 4구를 요렇게 뭐 이렇게 따지는데 물론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강남 4구가 이렇게 내 곳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과천시가 서울이었으면 이렇게 됐겠죠. 지금도 송파구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한때는 더 비쌌어요. 강남 3구의 일부 지역들보다 과천이 더 비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뭐 가장 안전한 도시, 사회 안전지수 전국 1위. 어떤 사람들은 야 집값 1위보다 집값은 5위여도 사회 안전지수 전국 1위 이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은 1위가 과천, 2위가 해종이죠. 혹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안전하긴 하다. 뭐 이런 상관관계를 좀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과천시를 서초구 과천동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초구랑 이렇게 합쳐놔도 하나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도 뭐 2017년에 전세가 가격이긴 한데 매매가 아니고 이때만 해도 이제 매매가는 높지 않았지만 전세가로 보면 더 높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실거주하기에 정말 좋다. 그러니까 전세가 율이 높은 거죠. 전세가 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곳이 과천입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좋다.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른 건 아니지만. 과천의 대장급 아파트들은 과천 정부청사 바로 앞에 있는 곳들이에요. 과천 프로지오 서밋, 과천 자이, 과천 리버필드 이런 신축들, 과천 정부청사역 앞에 있는 신축들이 가장 상급지이고 역시 GTX도 이 사실은 왜 과천에 이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지만 처음에 과천으로 확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인덕원이 나중에 이거 추가하느라고 되게 애를 먹었죠. 사실은 인구나 어떤 수요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양재 다음에 인덕원 찍고 금정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양재 과천 금정이 됐어요. 인덕원은 나중에 부랴부랴 진짜 막 우기고 우겨가지고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2021년에 좀 호재는 다 갖다 준다. 과천이 지금 작은 도시인데 거의 이제 지금은 여기만 사람이 살아요. 여기만 사는데 여기가 지금 입주 중이죠. 인구가 막 늘고 있겠죠. 다음에 3기 신도시와 함께 요 과천 신도시가 또 분양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주 중. 그래서 1번 개발, 2번 개발, 3번까지 여기까지 개발되면서 과천이 점점 커진다. 과천에서 투자처로 주목할 만한 곳들은 이런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사업성과 어떤 안전마진이 아주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떠나서 안전마진이 워낙 크고요. 이 과천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건축을 5년 만에 끝내는 곳이 다 과천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재건축 속도가 제일 빠른데 한 군데가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과천이 은근히 1위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안전마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마진이 20억인데 30년 걸리는 곳이랑 안전마진이 한 5억에서 6억인데 한 5년, 7년 만에 끝나는 곳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저라면 후자 고릅니다. 과천은 정말 재건축으로 투자하기 정말 제일 좋은 지역 중 하나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서 이런 걸 떠나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기적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정말 빨랐습니다. 시작한다고 하고 몇 년 뒤에 보니까 완공돼 있어. 그러니까 재건축 투자하기에는 거의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평당가는 대략 5천, 34평 기준 16억 9천만 원 정도의 평당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대략 21억인데 평균이 17억인 거 보면은 그죠? 30평대 기준. 과천시는 뭐가 없어요? 별로? 편차가 별로 없죠. 편차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곳이나 제일 싼 곳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런 곳이다. 5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어디죠? 아까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거 서울숲이에요. 이게 서울숲이 딱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어디냐? 이 갤러리아 포레고 갤러리아 포레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성수동은 성동구입니다. 이 성동구에서 이 한강 라인이 성수동이에요. 그래서 마용성의 성이죠. 용산구는 전국 3위였죠. 이제 마용성의 성은 6입니다. 마포구도 뒤에 나올까요? 딱 보시죠. 6위 성동구는 압도적으로 성수동이 유명해요. 용산, 성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확실히 용산이나 성동은 아직까지는 강남 서초와는 조금 다른 점은 강남 서초는 한강변이 물론 뭐 대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편차가 크지 않아요. 아주 크지 않아요. 근데 성동구나 용산구는 한강변과 한강변이 아닌 곳들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동구 하면은 성수동 말고는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3대장이 있고요. 성수동엔 이런 유명한 아파트들이 많죠.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거주하고 이름만 들으면 아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 그런 곳들. 트리마제 요즘 또 상권으로 뜨는 곳이 성수동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수동에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차익을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가 팔고 슬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이제 뭐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에서 뭐 세로수길로 갔다가 어디 해변촌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번 텀에 많이 꼽은 곳이 성수동이었어요. 원래 상가라는 거는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권이 뜰 때 확 들어갔다가 상권이 결국 또 죽어요. 대한민국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상권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무슨 길 해도 금방 죽어요. 성수동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성수동도 이제 슬슬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좋다고 보는데 미리미리 제일 좋은 시기 거치고 이제 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다음에 뜰 곳을 미리 찾아 들어가시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죠. 달라요 뭔가. 요즘 멸망하고 있는 직산업센터. 여러분 요즘 지산 추락 중인 거 아시죠? 실수요가 없기 때문에 추락 중인데 그나마 괜찮은 곳이 성동구입니다. 그나마 성동, 강남, 송파 여기가 그나마 낫죠. 여기 서쪽이 약간 좀 전멸 중이죠. 문종동과 함께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산을 돌릴 수 있는 가짜 수요 말고 실질적으로 지산을 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로 평가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막 지어가지고 투자용으로 한 것들은 그런 일자리와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들이 있거든요. 문정동, 성수동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공실이 적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좋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부동산 전망, 집값 전망이 일단은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유명한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입주 예정이라고 하고요. 성동구는 당연히 성수동이 끌어올리는 곳이고 성수동이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송파구로 치면 잠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성수동이 얘가 잠실 같은 역할을 하면서 끌어올리면 이제 뒤에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뭐 투자처로 가장 눈여겨볼 곳은 가장 유명한 트리마제는 너무 비싸니까 요 트리마제 바로 옆에 있는 요 성수 전략 정비 지구라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트리마제가 34평 정도 하는 게 한 34억 합니다. 평당 한 1억 정도 해요. 대략. 뭐 더 비싸게 팔린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직은 성수동은 평당 한 1억 정도 하는데 요 트리마제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동구의 평균은 4,400이에요. 성수동의 신축 아파트 평균이 대충 평당 1억이라서 한 34억 하는데 여기에 이 재개발 지구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광교에 신축 살 돈이면 산다고 했었어요. 여기에 수원 광교에 신축 아파트 살 돈이면 지금은 못 삽니다. 지금 못 사는데 그때 제가 영상 찍을 때는 한 1년 전에는 광교에 신축 아파트 하나 살 돈이면은 여기 사요. 그때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면은 15억 뭐 16억 이 정도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몇 번 사서 분담금 거의 없이 34평짜리 받습니다. 그래서 16억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분담금 3억 내면은 19억인데 안경 되면 34억 아니에요. 트리마제랑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쵸? 뭐 15억 정도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는 물론 한 10년 걸리겠지만 10년 걸려서 34억짜리 트리마제가 뭐 40억이 됐다. 여기도 내가 19억에 산 게 40억 되는 거죠. 안공되면. 그죠? 그래서 이 투자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시라는 겁니다. 성동구에서 가장 제가 많이 언급하고 지켜보라고 하는 곳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평당가 4,463만원 34평 9평 기준 평균 15억인 성동구였고요. 출리는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6위가 성동구였죠. 마용성. 강남 3구가 강남 서초 송파라면 강북 3구는 마용성인데요. 부동산의 가격 순서대로 한다면 용산이 제일 높고요. 강북에선. 그 다음에 성동구였고 마포입니다. 마포가 강북 3구의 이제 막내 포지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6위인 성동구보다는 평당가가 약 300만 원 정도 낮죠. 그래서 34평 기준 14억 1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마포구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는 이제 홍대죠. 홍대는 뭐예요? 상권이죠. 아주 큰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구나. 뭐 요즘은 홍대뿐만이 아니라 망리단길부터 해서 합정동, 기타 등등 상당히 거대한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포구가 또 대학의 도시로 유명하죠. 신촌의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다 신촌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홍대도 있고요. 유명한 대학교가 많은 곳으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마포구의 위치가 여기인데 위에 종로 CBD, 바로 아래에 여의도 YBD,
서울시가 바로 붙어있죠. 딱 CBD와 YBD에 딱 끼어있는 위치고요. 강남도 가까워요. 서울의 대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도시입니다. 마포구 자체에도 은근히 대기업들, 본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요. 마포대로엔 효성, S51, 동서, 또 서교동의 이화공영, 세아, 애경 등 주요 업무지구만큼은 아니어도 아무래도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업무지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약간 받을 수 있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 순위권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많죠. 그렇죠? 1위부터 지금 7위까지의 지역들 중에서 일자리가 적은 도시, 그냥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도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위였던 강남구 일자리 제일 많죠. 2위 서초구 일자리 많죠. 강남역이 서초구예요. 강남역 논현동 서편이 서초구예요. 일자리 엄청 많죠. 용산 일자리 많죠. 송파 잠실 일자리 많죠. 과천에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천 정부청사도 일자리고요. 이제는 과천 지정터도 있죠. 정보타운. 성동구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공장지대였고 일자리가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공장보다는 요즘 뜨는 이유는 공장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몇 안 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곳.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무늬만 지산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는 지산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입니다. 다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가 없는 곳은 사실 산위권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도 일자리가 꽤 많더라.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죠. 마포구가 강북 3구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상당히 생활 환경이 좋습니다. 마포구도 공원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하늘공원, 갈대보러 가보신 적 있죠? 경의선 숲길 유명하죠. 마포구 대장급 아파트들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약 지거래가 34평 기준 19억 정도, 이 정도 선입니다. 평균은 14억인데 제일 비싼 아파트들은 19억 정도. 과천이랑 거의 비스무리하죠. 최고가 아파트들은. 과천이 좀 더 편차가 적어서 조금 더 순위가 위에 있어요. 마포는 과천에 비해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라는 거죠. 최고가는 과천과 비슷비슷한데 평균가는 과천보다는 좀 많이 낮으니까. 자, 파리 갑니다. 파리는 서울특별시겠죠? 서울이 지역이 이게 뭔가요 이거?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어린이는 별로 안 보이는데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광진구에 있습니다. 평당가는 3,930만원으로 이제 4천만원대 깨졌네요. 마포구까지가 4,100만원대였고 3,900만원, 큰 차이는 안 나죠. 34평 기준 13억 3천만원 정도의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위 정도면 아직도 서울시가 25개구거든요. 광진구가 지금 전국 8위고 서울시 7위예요 지금. 25개구 중에 7위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다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좀 감이 오세요? 8위까지밖에 안 하는데 벌써 13억이에요. 34편이 그것도. 25평짜리는 벌써 10억 이하로 내려가요. 광진구의 25평 평균가는 10억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서울 집값이 다 10억이 넘고 그런 건 아니다. 오늘은 뭐 높은 곳들만 보겠지만 서울의 최상위권인 곳들도 10억을 25평 기준 넘지 못한다. 34평은 넘어가지만 이런 재밌는 포인트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광진구도 여기에 해당하는 요 서울은 한강을 위주로 재편된다. 요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을 잘 타고 8위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10년 전, 20년 전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광진구 이름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걸요 아마. 근데 이 부촌이 강남, 용산, 송파, 서초, 요 사이에서 요렇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광진구, 강동구, 마포, 영등포, 강서 이런 곳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어요.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광진구는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 성수동 그냥 딱 이어지거든요. 성수 전략정비지구 바로 옆에 광진구예요. 이제 이 다리가 영동대교예요. 한강 다리예요. 강부지구 내려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이 오른쪽은 광진구, 왼쪽은 성동구예요. 일단 성수동이랑 붙어있는 성수 전략정비지구랑 붙어있는 곳들이 뭔가 좀 주목을 많이 받겠죠. 일단 한강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부촌이 확장하면서 광진구에 아직 뭐 부촌, 부자 동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뭐 특별하게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성동구의 성수동처럼 그런 곳이 있지는 않아요. 서초구의 반포동이나 송파구의 잠실 같은 확실한 곳이 있지는 않지만 광진구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든요. 대규모 재개발이 한번 끝나면 한강변으로 부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진구보다 그 부촌, 한강변 부촌이 그 이름을 다 알릴 겁니다. 여러분 성동구보다는 성수동이 좀 더 익숙하시죠? 송파구보단 잠실이 뭔가 더 익숙하죠? 그런 것처럼 광진구에도 이런 성수동이나 잠실에 해당하는 지역이 곧 나온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는 반포의 반포 한강공원, 잠실에는 잠실 한강공원이 있듯이 광진구에는 뚝섬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퀄리티죠. 앞으로 그리고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개발의 여지가 풍부하고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다는 거는 반포 한강공원이나 잠실처럼 좋은 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다.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금도 굉장히 좋고, 여기도 반포 잠실과 함께 또 그 요트, 부자들이 요트 타는 베이스 캠프 중 하나입니다. 외국 부자들은 다 요트를 많이 타거든요. 저는 안 탑니다. 요트 안 타는데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은 요트를 취미로 많이 삼게 돼요.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는 전혀 이런 문화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강 쪽에서 요트 타려면 반포, 잠실, 뚝섬 정도가 가장 좋아요. 부촌으로 충분히 저는 뚝섬 한강공원 주변으로 해서 부촌이 형성될 기회가 좀 있지 않나. 물론 재개발 같은 게 잘 돼야겠죠.
봐야겠죠. 재개발이 빠그라진다거나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이대공원 위치하는 곳이고 건국대 등이 위치하는 곳이 광진구입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광장 힐스테이트 18억, 이편의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17억 3천 정도, 다 34평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든 타워 리버 5차 정도가 있습니다. 벌써 보니까 한강 쪽에 위치를 하는 곳들이 벌써 대장을 먹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더 그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가 성동구, 여기부터 광진구인데 재건축 이런 거 모아타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이런 것들을 다 눈여겨봐야겠죠. 특히 성수동과 붙어있는 이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도 한강변에 이런 가양치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한강 끼면서 성수동과 붙어있는 부촌이 확장함으로써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입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위 광진구였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어딜까요? 아직도 여기가 안 나왔어? 야, 아직도 8위 안에 여기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뭐 수학학원, 무슨 뭐 국어학원, 뭐 영어학원, 뭐 학원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어디예요? 목동이네요. 그죠? 목동 어디죠? 양천구죠. 양천구도 전형적으로 목동이라는 그 이름이 양천구보다 좀 더 유명한 지역인데 양천구 목동 있는데 거기 양천구 하면은 목동, 신정동 말고 잘 모르시죠? 양천구 뭘로 유명해요? 학군으로 유명합니다. 강남 서초가 8학군으로 뭐 대치동 학군이 가장 높긴 한데 두 번째 하면 어디죠? 두 번째 하면은 목동이죠. 강남 다음은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가장 높다. 과천 분당 와 있는 거 봐요. 무시무시합니다. 서울 3대 학군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노원구의 중계동 아시죠? 네, 3대 교육특구다. 노원의 학군 왜 좋은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원이 되게 잘 살았었어요. 박정희 정부였는데 워낙에 대단한 그 힘을 가진 정부였으니까 중구, 용산 여기를 다 초토화시켜서라도 강남을 개발했거든요. 어거지로라도. 그때 같이 이주시킨 게 노원이에요. 같이 키운 게. 이때 강남이랑 노원을 같이 키웠거든요. 강남은 그때 이제 잘 커서 지금 이제 전국 최강자가 된 거고 노원은 그때는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떤 분들은 도저히 내가 한강 남쪽으로 가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따위 입지에 가서 살지 못하겠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남 노원 중에 어디 갈래? 강남은 도저히 못 가. 저런 근본 없는 곳은 못 가고 노원구로 갈게요 라고 하시던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뭐 그 시대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거죠. 그때의 결정을 상당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잘 사는 분들이긴 하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굶어 죽진 않았더라. 그래서 은근히 노원이 학군이 좋죠. 이게 학군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잘 이게 꺾이지 않아요. 학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값은 꺾여도 학군은 잘 꺾이지 않는다는 거. 노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12위 안에 노원은 없기 때문에 잠깐 노원 얘기를 해봤고 목동은 이제 제가 목동 재건축으로만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사업성이 정말 좋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사업성이 정말 좋은 게 용적률이 110이래요. 용적률이. 서울에서 용적률 110, 120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는 곳 있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은 280까지 용적률을 신축으로 110에서 280으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재건축을 해서. 정말 사업성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협의를 잘 해가지고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00에서 300까지 3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분담금 이런 게 거의 없겠죠. 분담금 없고 대형 평수. 내가 지금은 25평짜리 하나만 사놔도 나중에 40평대 받고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군의 도시, 재건축의 도시, 양천구가 9위. 자, 10위는 여기 어디예요? 10위 여의도인가요? 여기 지금 여의도죠? 이걸 보니까 알겠죠? 여의도는 10위가 아니겠죠. 여의도만 따로 했으면 1위에 1위. 여의도는. 여의도는 우리가 강남의 압구정을 따로 빼지 않은 것처럼 강남구로 보잖아요. 그죠? 여의도는 무슨 구죠? 여의도는 영등포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은근히. 그 여의도도 무슨 구에 속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의도도 엄연히 영등포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용산이나 성동구가 조금 그 편차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이나 성동구는 한강변과 한강변이 아닌 곳들의 편차가 좀 있더라. 영등포구는 훨씬 심합니다. 여의도와 여의도가 아닌 곳들의 편차가 엄청 심한 곳이에요. 여의도가 평균을 많이 올려서 10위가 된 거고 평당가는 3,732만 원입니다. 그래서 탑 10 안에 영등포가 들어가요. 34평 기준 12억 6천만 원인데 영등포의 일반적인 아파트가 12억이 안 되던데 여의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평균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의도와 영등포구의 편차는 매우 크다. 대충 봐도 여의도동은 평균 21억, 그 기타 지역은 이제 7억대, 3억대, 2억대, 당산동 5억대, 양평동은 한 7, 8억 이 정도예요. 보통 평균 10억이 안 됩니다. 비여의도는. 여의도가 20억이 넘는 바람에 그래서 평균이 12억 6천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시, 군, 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영등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로만 보면 사실 강남급 입지죠. 여의도는 사실 나는 강남, 용산, 성수동 나는 다 필요 없고 나한텐 여의도가 살기 제일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나 좋은 한강공원을 보유하고 있고 뒤에 색강공원, 여의도공원까지 공원도 굉장히 많고요. 원래는 대한민국 최고였죠. 강남이 개발된 지 한참 후에도 여의도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의도에 취업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살기 정말 좋고 직주근접도 특히 금융권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살고 싶은, 실제로 금융사 임원들이나 대표들이 여의도에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하죠. 근데 살고 싶어도 여의도가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살만한 아파트가. 여의도는 제가 아까 목동이 서울에서 가장 사업성 좋은 재건축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의도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성도 기가 막히게 좋고요. 좋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을 800, 400까지, 특히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800까지, 뭐 280, 300 이런 거 말고 800까지 해버려. 보통 한 600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벌써 시공사 선정한 단지도 있죠. 그게 신통기획 발표가 얼마 안 됐어요, 단지가. 벌써 시공사를 선정한 곳들이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여의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서울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사실 굉장히 커요.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빨리빨리 재건축을 시켜서 용적률을 800까지 올려주는 이유가 기부채납 25에서 30%까지 받아서 용적률을 확 올려주고 땅 많이 받아서 이제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드는 요 계획이 있거든요. 요거를 되게 하고 싶어요. 재건축을 빨리 해야 기부채납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여의도를 이제 금융 중심지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가지고. 그래서 홍콩, 마카오와 함께 3대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뭐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각 단지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고, 여의도에 이제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할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여의도 시범이고요. 단지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영등포에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죠. 영등포역은 타임스퀘어로 유명하고요. 또 여의도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신길 뉴타운도 영등포입니다. 여기도 유명한 재개발 지역 있죠. 기본적으로 영등포에 위치한다는 것은 여의도라는 거대 업무 지구가 붙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곳들은 상당히 좋겠죠. 12 영등포구까지 살펴봤습니다. 평당가 3,732만원, 34평 기준 12억 6천만원. 11위는 강동구가 먼저 나왔죠. 동작구보다. 확실히 강동구가 지금 동작구보다는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집값은. 굳이 강남의 네 번째를 꼽자면 이제 강동구가 네 번째로 들어가더라. 이제 물론 강남 3구와 격차는 상당히 커요. 평당가는 3,697만원이고 영등포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34평 9평 기준 12억 5천만원 정도. 이 강동구도 전형적으로 광진구와 비슷하게 이제 강북에서는 용산, 성동에 이어서 광진구로 이렇게 부촌이 확장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에서 뻗어나오면서 송파, 강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한강을 따라서 강동구가 한강변에 위치한다는 점이 상당히 집값이 11위에 위치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죠. 강남 4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영등포나 양천구보다 집값이 높은 건 아니었고요. 강동구는 녹지가 상당히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좋은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긴 해요. 녹지가 많고 공원이 많다는 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지, 공원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중요해지는 가치예요. 녹지라는 게. 점점 그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게 녹지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미래도 한강도 끼고 있으면서 대세를 타죠. 녹지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이 점점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교통문제도 많아요. 9호선 연장이 대표적이죠. 이미 지금 5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고덕 비즈밸리라고 일자리 지구예요. 2024년부터 입주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케아 시티도 생기고요. 여기가 굉장히 이케아 덕분에 상권으로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 네, KTX 광명역 쪽이 이케아가 유명하잖아요. 서부에 광명역이 있다면 동부에는 강동구가 이제 이케아로 조금 유명세 탈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당분간 강동구 쪽이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고덕지구가 있었어가지고 고덕지구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때 고덕지구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다가 이게 사그라들었어요. 지금이 입주 물량이 제일 없을 때예요. 강동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 이제 2024년 이제 5년 이때가 입주 물량 엄청 많죠. 여러분 아시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올 때 사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자잘한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00세대 정도가 이제 앞으로 한 2년 내에 들어오게 돼요.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강동구의 매수는 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덕지구 신도시 끝났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거의 끊기죠. 강동구가. 다만 그건 있어요. 나중에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그 조산 신도시가 가까워요. 강동구잖아요. 하남이에요. 여기 미사지구. 조산이 밑에 있거든요. 조산. 여기가 입주 물량이 이제 32,000 가구가 들어오니까 2020년 8년부터 영향을 미치겠죠. 이 동부가 강동구로 시작을 해서 뭐 하남 미사, 뭐 위례, 가밀도 들어왔었고 다음에 이제 조산 들어오면서 되게 이제 그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는 그런 곳이 동부입니다. 동부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또 한 2년 정도 쉬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입주 물량이 1년에 한 5,000개씩은 쭉 들어올 거다. 공급 물량이 계속 많아서 이게 약간 실제 가치에 비해서 실거주 가치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계속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 자체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없었으면 더 비쌌을 수도 있죠. 강동구는 더 높은 순위 11위가 아니라 더 높은 순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기 신도시 물량까지 다 끝나고 난 최종적인 강동구의 입지는 이제 강남에서 네 번째 자리를, 지금 사실은 영등포나 양천구보다 밑에 있잖아요. 양천구나 영등포가 강남인데 지금 현재는 강남 4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중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동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부촌이 점점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항상 이 국토에 생긴 걸 따라서 서울은 이렇지만 대한민국은 생긴 게 이렇잖아요. 동쪽 남쪽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점점 동부 남부로 패권이 옮겨간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동구가 입주 물량 많은데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정도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남 4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교산뿐만 아니라 위에 토평 뭐 이런 주변에 이 왕숙까지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입주 물량들이 앞으로 신도시 같은 것들이 많이 동쪽에 예비가 돼 있다.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면 집값이 상승장에도 약간 정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많긴 합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들은 고덕, 그라시움 한 조금 아까보다는 확실히 19억대보다는 이제 17억, 16억대까지 내려오죠. 최고가 아파트들도.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대장급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11위가 강동구 평당가 3,697만원이었고요. 마지막 12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두 번째네요, 그죠? 경기도의 5위가 가천시였죠. 분당구에는 이제 판교가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실상 두 번째,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일자리가 이 분당에 있어요.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남동이나 서초동처럼 이런 타운하우스형 고급 주택들이 많이 즐비한 곳이기도 하죠. 여기 서판교예요. 이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서판교. 여기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서판교입니다. 저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서판교에 이런 고급 주택들 요즘 신흥 부촌으로 뜨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3대 학군, 아까 우리가 구끼리 비교한 거긴 한데 분당 구랑 양천구랑 구끼리 비교하잖아요. 구끼리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이 구끼리 비교하면은 분당구가 양천구보다 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좀 더 학업 성취도 측면이나 대학교 진학률, 특목고 진학률 전반적으로 높죠. 근데 이제 목동, 양천구의 목동과 분당구의 순회동을 비교하면은 목동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하면은 분당구가 이미 양천구를 넘어섰어요. 구로 하면. 근데 이제 동으로 하면 목동이 워낙 세서 목동은 안 되는데, 이 분당의 특징이 순회동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 양천구의 목동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양천구에서는 목동이 독보적이라면 분당구의 순회동은 나름 경쟁 관계인 곳이 정자동. 다 좋아요. 분당은 서현도 괜찮아요. 임해동도 학군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학군이 다 좋아요. 분당구. 그래서 평균적으로 분당구는 학군이 좋아요. 그게 목동과의 좀 차이점이죠. 시군 9단위로 했을 때는 대한민국 확실한 3대 학군이고요. 동으로 하면 약간 애매해지는데 분당 구로 하면 대한민국 3대 학군이 맞아요.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학군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목동과는 좀 차이점이, 목동은 이렇게 학원가가 밀집해 있거든요, 한 곳에. 이 학원가 중심으로 조금 학군이 형성되겠죠.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크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를 위주로 골고루 학군이 좀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학군은 순회동 학군이에요. 여기가 학원가도 가장 크고 학군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가의 분포를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GTX-A가 분당에 들어오고요. 경강선 호재도 있고요. 판교까지 오는. 이게 월판선이라고 하죠. 8호선이 또 판교까지 가려고 하다가 지금 BC값이 안 나와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바꾸겠죠. 요 노선을 이렇게 그대로 하진 않을 거고 노선을 좀 변경해서 더 연장한다거나 변경을 해서 2024년 6월 달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BC값이 넘어가면 이제 뭔가 노선이 확정이 되겠죠. 분당 쪽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분당 중앙공원, 일동공원이죠. 분당 호수. 우리가 판교 쪽만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자동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정자동이 요 카페 거리에서 딱 보면은 하이닉스가 딱 있어요. 요쪽에 이 하이닉스 근처로 해서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산, 네이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 본사가 정자동에 위치를 하고요.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사실 제2의 판교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2의 판교는 정자동이라고. 같은 분당구 내에 정자동이 제2의 판교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다. 규모는 작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와 거의 이어지기도 하고 위치적으로 그쵸, 거의 이어지잖아요. 12위는 분당구였습니다. 12위까지 봤어요.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4위까지는 화가 벌어지다가 이 둘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 좀 나고, 그다음 7위부터 사실 오늘 본 6곳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13위, 14위인 곳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순위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캐치해 보세요. 거의 일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캐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변화에 나만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최대한 얻는 게 좋아요. 변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변화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